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지는 않을 거고, 그럼 누굴 낼까? 윤희숙 아니면은 이상규 둘 중에 하나네. 커리어는 윤희숙이 더 낫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막 가는 거면 뭐 이상규 같은 사람들, 뭐 고 박사님의 애 제자라고 하는 이상규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겠네. 아유, 뭐 그러든 말든 말아서 해라.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상태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내가 서울시장 선거만 이번이 5번째다.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아직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번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서울시장만 5번 나오는 거예요. 아닌가? 그 사이에 뭐 또 그 떨어진 적이 있었나?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뭐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6번 이상, 그 이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 사이에 뭐 중간에 뭐 떨어진 적이 있었나, 뭐 어쨌든. 떨어진 적도 있네요. 뭐 그때 고민정 의원한테 떨어졌었죠. 저쪽 광진인가 거기에서. 그 다음에 당연히 국회의원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시장보다 더 선거를 많이 치른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도 몇 명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하면 국힘에서 젊은 날부터 국회의원도 하고 젊은 날부터 시장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오세훈 시장인데, 그런데 이런 선거 처음 봤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수도권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민심이 적대적이다. 도저히란 말을 오세훈 시장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국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지난 7일에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끝장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라고 오세훈이 장동혁한테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제안한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선거가 망한다. 내가 시장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가 보수 정당이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냥 속유의 경읽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 8일이 됐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6시까지가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초강수를 뒀습니다. 6시까지 후보 등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는 국민의힘이었죠. 그전까지만 해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그러면서 뭐 복면 가왕식으로 한다느니, 한국 시리즈식으로 한다느니,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심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시장이 저녁 6시까지 등록을 안 했어요. 이 등록을 제가 당 규를 봤거든요. 지방선거 무슨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더니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6시까지 오 시장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은 등록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4시간 연기를 갖다가 한다. 그 사이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장동혁 대표 말고 제일 높은 사람이 오 시장 측하고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다, 그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한다.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후보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로. 첫 번째는 초선 의원 출신의 윤희숙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경험도 없고 나이는 젊고 재산은 많은 이상규 당협위원장. 두 사람 중에 하나가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입니까? 조국혁신당입니까?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도 후보가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모양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9일날 뭐가 있었냐면은, 그런데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을 딱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발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발끈했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발끈한 사람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어저께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에이 그래도 추가 모집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공천과 관련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거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정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쭉 그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제가 적어놨나?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막 적어놔가지고 어디다 적어놨는지가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이정현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천 질서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보다 앞서는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공천 질서를 흔드는 것은 정치 질서를 희화화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정현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추가 모집을 못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추가 모집을 후보를 추가로 모집하는 그러한 일들도 철저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여기 있었어요. 이정현의 핵심, 이정현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의 핵심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공천 기강은 바르게 세우겠다. 그러니까 제1야당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에 시장 후보 없이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더라도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 그러면서 몹시 불쾌한 그런 그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세상은 오동설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동설이 뭐냐면 그 오가 오세훈의 오가 아니고 나 오자 있지 않습니까? 뭐 대오각성할 때 그 오자 다섯 오자에다가 입구자가 밑에 쓰여져 있는 오동설이라고 한 말을 이정현이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때 한자로 써놨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한자로 오동설을 한자로 써놨는데 그런데 이 오가 나 오자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오세훈의 오자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잘 들어. 세상이 당신 위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천도 누구의 기대나 계산이 아닌 규정과 질서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글을 딱 써질러 제낀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결기다. 그럼 뭐 장동혁도 그렇고 이정현도 그렇고 뭐 이 정도 결기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지는 않을 거고. 그럼 누굴 낼까? 윤희숙 아니면은 누구야? 이상규 둘 중에 하나네. 그 커리어는 윤희숙이 더 낫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막 가는 거면 뭐 이상규 같은 사람들 고 박사님의 애 제자라고 하는 이상규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겠네. 아유 뭐 그러든 말든 말아서 해라. 그냥 그런 생각을 쭉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제3자고 그냥 방관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구 지지하거나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요. 누가 꼭 되어야 되고 누가 꼭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이라도 상식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박수 칠 거고요. 저는 누구는 꼭 안 된다, 누구는 꼭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정당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라 뭐 재밌겠네.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로 어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상규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 뭐 재밌겠네. 어떻게 되나 보자. 몇 프로나 얻나 보자. 10%는 얻을까? 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시에서 17%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얻지 않을까? 아이고 참 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 어제 3월 9일 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뭐 나와가지고 뭐 이게 비공개 의총이니까 누가 어떤 말 했는지 이게 중계 방송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의원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이른바 중진 의원들 뭐 예컨대 권영세 의원님이라든지 성일종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선수가 높고 정치를 오래 한 그런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러고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뭐 한 말씀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말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른바 의총 결의문 같은 게 딱 나왔는데 이거를 그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절윤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그 타이틀을 정했더라고요. 이거를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원내대표가 쭉 읽더라고요. 왜 원내대표가 읽었습니까? 당대표가 안 읽고 당대표가 당대표인데 왜 원내대표가 읽었느냐? 의총이잖아요. 의원들 총회잖아요. 의원들 총회니까 물론 장동혁 의원도 이전에 한동훈 대표와는 달리 장동혁 대표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 당연히 멤버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무슨 말 할 수도 있고 어제는 뭐 조용히 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의원총회 결의니까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른바 절윤 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는 비상계엄 사과한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세 번째, 당내 갈등 중단하고 통합하자. 네 번째, 헌법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국민과 연대하자. 근데 이거 뭐 하나만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 사과 했었잖아요. 뭐 장동혁도 하고 뭐 누구도 하고 다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았나? 했나 안 했나?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비상계엄 사과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코미디 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상계엄 사과 또 했네? 아이고 뭐 한대니까 하나보다 윤석열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윤석열이 어떻게 정치적 복귀를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까? 복귀했습니까? 복귀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윤석열하고 박근혜하고 정치적 기반을 생각해 보면 누가 더 탄탄합니까? 윤석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장사하는 거고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윤어게인을 주장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썩을 기간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옛날에 직위원이 뭐 이렇게 석방한 것처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1심에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항소심 바뀌겠습니까? 대법원 바뀌겠습니까? 대법관이 지금 26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12명의 대법관을 누가 임명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12명을 임명하는 거예요. 막 조만간 저희 지방선거 끝나면 12명의 대법관, 와, 이런 사람이 대법관 대신에, 야, 이런 사람이 대법관 되네. 아유, 나도 판사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12명이 대법원에 대법관이라고 떡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어떻게 그 정치적 복귀는 고사하고요. 깜빵에서 풀려 나올 수도 없어요. 윤 대통령이 깜빵에서 풀려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윤어게인 가지고 정권이 그 교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요.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예컨대 제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가 40만도 넘고 그 다음에
그 저를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건을 맡겼단 말이에요. 아, 나 정혁진 변호사 좋아. 저렇게 찐빵같이 생겨도 아이 좋아. 뭐 그다음에 나도 빵 좋아해. 이런 분들이 아, 내가 정혁진 변호사 너무 좋으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아, 딴 사람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 정 변호사한테 사건 맡겨야지.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수임료도 두둑히 받고 사건을 맡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에 홀라당 져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리까리하고 뭐 그냥 삐까삐까하고 그런 사건이 아니고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사건을 제가 져버렸어요. 예컨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간만 지켰으면은 무조건 이길 사건인데 그 기간을 제가 놓쳐버렸어요. 변호사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변호사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그 실수를 저질렀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1심에서 졌으면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저 무능한 정혁진 변호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김현장이든 어디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억울하게 1심에서 진 거를 항소심 가서 대법원 가서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잖아요. 무능의 극치잖아요. 임기를 5년을 줬는데 2년 반밖에 못하고 정권을 상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간만 지켰으면 계엄을 갖다가 하려고 했어도 석 달만 늦게 하지. 제 말이 석 달만이라도 늦게 하지. 그러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뭐 저 같은 사람 괜찮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그냥 뭐 한덕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무기징역 받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한덕수한테 20몇 년이면요 무기징역이에요. 이상민한테 20몇 년이면요 무기징역이라고요. 뭐 김용현 같은 사람은 그렇다고 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만 계엄을 해도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계엄을 한다라고 해도 석 달만 늦게 계엄을 쳤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석 달만 늦게 그 석 달만 기다리고 있었으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엄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 손에 장을 지지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뭐 한동훈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어도 주가 6천 됐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 확률보다 석 달만 저희 윤석열이 계엄을 늦췄어도 석 달만 기다리고 있었어도 윤 대통령이 계엄 칠 일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한 것의 확률이 100배는 높았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그 국민의힘 10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 거예요. 이런 말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울 만큼 국민의힘은 난장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의총 결의문에 오세훈 시장님은 감사하대요. 그냥 이렇게라도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어도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감사하다. 그리고 천만다행이다. 이런 그 전륜 선언문이라도 나와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이 됐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의문이 실천되는지 여부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의문이 실천이 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선거에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공천 신청할지 여부는 결의문이 어떤 방법을 통해 실천돼 나가는지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더라도 공천기강 반드시 세우겠다. 오세훈아 오동설로 세상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한번 쓴맛 좀 볼래? 뭐 이렇게
바로 어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정현 위원장이 완전히 꼬리를 갖다 확 내렸어요. 당원과 공관위 규정 제가 찾아봤더니 뭐 특별한 규정 없더라고요. 그냥 공관위에서 뭐 이렇게 뭐 접수 마감했어도 아니 그래도 또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정현 위원장이 그 공천 후보 추가 접수는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5월 13일까지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3월 10일인가요? 뭐 그러니까 앞으로 2달도 더 남았다는 이야기야. 뭐 어제는 뭐 후보가 없이 뭐 선거를 치르더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큰 소리를 갖다가 공천 기강을 뭐 바로 세우겠다고 뭐 공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아니 공천 기강이나 질서 세우는 거하고 후보도 못 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추가 접수할 테니까 공천 신청의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도 빨리빨리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특정 지역을 넘어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공관위에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봤을 때 뭐 장동혁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도 본인이 대표직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 정도 됐으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뭐 경륜도 부족하고 나이도 젊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물러날 테니까 진짜로 이렇게 훌륭한 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상한 진짜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정현 위원장도 물러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정현 위원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인상 쓰고 있는 거 그거 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거 보고 그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의총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고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라도 그나마 있고 더 이상 막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브레이크가 장동혁, 이정현에 대한 그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다. 아직은 시간이 80 며칠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